저는 가장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상용화된 최신 저전력 이동통신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로 실외의 환경 또는 안전 관련되는 그런 대상물들을 사람이 현장에 가지 않고서도 가능한 상시에 가깝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보급형 솔루션에 이제는 가능하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시와 함께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날짜가 오타가 있었네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최대한 간단하게 했고요. 이러한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는 가능합니다라고 제가 만들었던 솔루션들과 같이 참조로 해서 그렇게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던 부분인데요. 다들 체감하시고 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다들 살기 편한 도시로 많이 모여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당연히 많은 인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집중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시골이라고 불리우는 지역들은 지금 어느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이거 다 조금씩 두 개, 세 개씩 합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땅이 줄어드는 거는 아닌데, 저기는 그러면 누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환경과 안전 관련된 상황은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해왔고요. 저는 어디를 이렇게 여행을 다니거나 출장을 다녀도 저거 어떻게 해야 저게 우리가 모니터링 대상에서 안 빼놓고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골은 뭔가를 하려면은 전기공사 해야 되고 인터넷 연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설치공사 비용부터 이제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이동통신 선진국들이 광배역 저전력 이동통신이라는 기술을 상용화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 기술하고 지금 하드웨어 디지털 센서들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졌는데, 걔네들을 결합하면은 공사비에 해당하는 비용만으로도 충분히 아주 소형화된 데이터 수집기들을, 그리고 한 자리에 고정되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다시 이동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창업도 했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다음 제품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품이나 솔루션 기획하는 몇 년 사이에 관련 분야를 좀 보고 모아놨던 자료들인데요. 재난안전 쪽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선진국 대비 기술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답해 주신 거에 통계 자료인데요. 아직 작년 기준으로도 선진국 대비 한 80% 정도 된다라고 지금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게 80%는 조금 아쉽다. 그래도 90%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행스럽게 작년보다는 피해가 좀 적은 것 같은데요. 뉴스 같은 거 나오는 뉴스나 보면은 이게 작년에 좀 우리가 비 피해를 많이 입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인데, 그 중에 30% 이상은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이고, 대도시의 17%, 20% 가까이도 산사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정부가 스스로 조사해가지고 국민들께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은 좀 고액을 들여서, 비싼 돈을 들여서 사전에 예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징후나 징조가 있으면 바로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고민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도 지금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30년이 넘으면은 저 건물은 다리나 교량은 노후화됐다, 그래서 계속 안전 점검을 해야 된다, 그렇게 기준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도권은 그래도 수시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그나마 수월하게 되고 있고, 건물들도 이제 다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이 되기 때문에 노후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지방은
사는 인구도 적고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지어놨던 건물이 다시 재개발, 재건축이 되지 않고서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노후화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주거용, 지방의 주거용 같은 경우는 이미 뭐 50% 넘었고 해마다 뭐 30년, 35년, 40년 되는 건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그 안전 그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것도 고민을 해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조사하던 과정에서 작성했던 뭐 자료인데요. 뭐 당장의 위협은 없어도 몇 년 전에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 아무리 지진이 적다고는 하더라도 내진 설계율이 전국 평균 30% 간신히 넘을 정도라서 뭐 제가 뭐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직접 만들진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솔루션이나 제품 설계할 때 좀 감안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조사를 해본 내용입니다. 이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그 대응 솔루션들이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해 본 내용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그 산사태를 감시하겠다고 하셔가지고 한 수년 전에 원래는 10곳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러한 다양한 굉장히 비싼 센서들입니다. 이것들을 설치를 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4곳 정도 했었고 추가로 더 많이 하신 거는 제가 듣진 못했는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센서들인데 아무튼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훨씬 그 모니터링은 더 품질 좋게 할 수는 있을 텐데 문제는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전국의 그 많은 산에 손쉽게 다수에 설치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제가 그 기획을 할 때 한번 봤던 그나마 많이 그 가격이 내려간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설치를 할 때 유성 구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센서들이 다 실제 사람이 저 위험한 지역에 공사하듯이 이렇게 유성 구간으로 다 연결을 해야 돼서 가격도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센싱하는 센서 종류도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설치도 좀 더 쉽게 그렇게 좀 업그레이드하면 어떨까 뭐 다른 분이 만드신 제품이긴 하지만 저도 좀 참조를 했던 제품입니다. 요거는 그 정부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시도들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그 한강에 한 3분의 1 정도에 설치했던 시스템이고 밑에는 그 유비쿼터스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시험 설치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보시다시피 다리 한 군데만 설치를 하려도 비용이 뭐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 많이 확장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통계 자료는 아까 그 주택 노후화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리도 지금 재작년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에 있는 다리의 15%가 30년이 넘었다. 이게 해마다 지나가면 2030년이면 40% 넘는 다리가 30년이 넘는 다리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건너게 되는 다리들의 대부분은 그런 30년 이상 되는 다리를 우리가 출퇴근이나 어디 외출할 때 건너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은 좀 경계심이 바짝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수로 점점 노후화되고 고령화되는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가 제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경험해 오고 개발해 오고 있는 주요 솔루션들은 일단 최근에 관심 가지고 보시면 토양이나 대기 쪽, 그다음에 뭐 가속도 센서나 충격 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격이 낮아졌고 또 디지털화 되어서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쉽게 서베이를 해가지고 적정한 가성비를 갖는 것을 찾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양 같은 경우도 제가 한 10여 종이 넘는 토양 센서들을 사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 정보들을 알 수 있고, 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뭐 기상청이나 지자체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뭐 정밀 고가 센서들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경우에도 한 구에 한 개 정도만 설치되어 있었던 상황이라서요. 저는 좀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좀 많이 해서 실제로 우리 주변, 바로 제 주변에 좀 공기 퀄리티 같은 거를 좀 알 수 없을까 해서 시도를 했고 제품화까지는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진짜로 저기 좀 저 이탈면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저걸 어떻게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데다 착안해 가지고 만든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쪽은 정부나 기업들이나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스마트팜으로는 많은 자원을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러면 반대로 노지 농업이나 과수 그러니까 그런 아웃도어에 있는 쪽들을 어떻게 좀 같이 고민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사람이 안 가더라도 현지에 그 전기 공급 안 하고도 이렇게 최근에 카메라도 굉장히 해상도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사진 찍어서 컴퓨터 비전하고 뭐 이렇게 빅데이터 쌓여서 분석하면 전문가들 도움 받아서 1차적인 뭐 과수 병증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고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개발 중인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땅속 우리 주변 공기 공중 빼고 육해 공중에서 육과 공 쪽은 어느 정도 보급형 솔루션으로 우리가 전기 인터넷 공사 안 하고도 태양열만 가지고도 배터리 충전해 가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와 솔루션 개발이 가능하겠다. 실제로 몇 가지를 개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서 현재 그 실외에 사용할 수 있는 저전력 이동 통신이 요 주로 네 가지입니다. 와이파이는 저도 해봤는데 실외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두달 거리도 짧고.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우라 시작해서 NB-IoT, 캐뎀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지금 제품화를 해봤고요. 예전에는 이런 저전력 이동 통신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인터넷 연결돼야 되고 전기 들어가야 되고 이런 대부분의 실외에는 그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제공을 하지 않으면 모니터링 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저전력 이동 통신이 상용화되면서 그동안 그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저기를 뭔가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 대상을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예산에 솔루션 개발해서 실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캐데몬 같은 경우는 가장 나중에 재작년 하반기에 상용화가 됐는데요. 제가 이거를 선호하는 이유는 사진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뭐 짧은 동영상도 되긴 하는데 외부에 저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사진도 원격에서 우리가 보고 있고 카메라 제어도 오토 틸팅이나 오토 줌인 줌아웃 기능을 통해서 그렇게 원격에서 카메라 조정해서 사진도 이제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기술입니다. 또 저희가 이제 시도해보고 만들어본 기술인데요. 최소 9가지, 지금 현재도 몇 가지를 더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토양 쪽하고 대기 쪽, 얘도 대기 쪽, 그리고 이제 토양은 제가 이제 다른 협력사들이랑 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공원이나 새로 조성하는 그 토양 같은 경우 땅 속에 기본적으로 수분이 몇 프로 이하면은 자동으로 물들어라. 지금 이제 그런 게 다 가능한 거고요. 대기 같은 경우도 싸니까 여기에 뭐 온도질이 어떤지 기상청에서는 얼마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도 실제 비교가 할 수 있고요. 또 여기 저희가 실제 개발했던 개발 초기 그 구축 센서를 가지고 그런 활용을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안에 지금 구축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이 당시에는 저희가 한 3, 4년 전이라서 NB-IoT 초기에 이제 그 NB-IoT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팽이 비슷한 그림이 약간 시차를 두고 방향이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 NB-IoT를 저희가 시험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구축 센서 기술을 가지고 요거를 제가 캐데몬으로 해서 카메라 추가해가지고 뒤에서 말씀드리는 실증 설치를 올해 봄부터 지금 해서 실제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 수집기를 여러 개 만들다 보니까 현재는 실외면 아무래도 제 동작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마이너스 10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마이너스 30도 이상에서도 정상 동작하는 테스트까지는 다 끝내놨고요. 네, 방수 방진 등급도 IP65에서 지금 IP66까지 오면은 침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이렇게 밖에 세워놔도 폭우가 오더라도 침수만 되지 않으면 충분히 그 정상 동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지금 되고 있고요. 이제 충격 센싱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국내 시설물 내진 최소 기준값이 이제 0.07G인데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보급형 센서입니다. 보급형 센서인데 걔는 전문 시험기관에 저희가 해보니까 0.04G부터는 실제 센싱이 된다라고 공인 시험 인증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정도 값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그래서 속도로 보면은 한 1m, 초속 1m 정도? 우리 사람의 평균 보행 속도보다 더 낮은 그 정도로 뭔가 그 가치가 올라가도 충격을 알려줄 수 있고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보급형 센서의 성능이 그 정도까지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이거는 실제 저희가 올해 4월부터 지금 경북 고령군에 설치해 놓은 제품과 솔루션인데요. 저희가 제품 설계를 할 때 그 태양열로 충전되는 2차 전지 용량은 센서 수집 주기와 뭐 이런 거에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는 저희가 봤을 때 햇볕 태양열로 인한 충전이 아예 안 된다. 그게 한 달 이상이 되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상 충전이 안 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용량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가 좀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면 로우 배터리 알림을 주고 그거보다도 더 떨어지면 뭐 저온 상태가 지속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슬립 모드로 돌아가서 쉽게 동면하고 있다가 배터리가 다시 일정 수준이 되면은 다시 재기동해서 동작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실제 여기에서 어떤 충격이 이렇게 뿡 발생했다 그러면 실제 MMS를 이렇게 등록된 폰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 링크를 누르면 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웹페이지 화면으로 딱 그 데이터 수집기가 설치된 그 화면과 정보를 바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뭐 창업한 지 아직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에 이제 다양한 시도와 개발을 했던 제품과 솔루션들입니다. 세종시의 그 LH공사 공모전에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실제 이 자동 관수되는 거를 이제 2018년도에 최초로 저희가 시도를 했고 한 2년 정도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SK 그 그룹사와 같이 그 광화문에 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천막들이 있을 때, 그래서 그쪽에 이제 또 대형 화분을 갖다 놓고 그 속에 토양 센서 있고 20리터짜리 물통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수분 값에 따라서 그 관리는 따로 물 주러 다닐 필요 없이 20리터 물통에 물이 남아있을 때는 자동으로 관수가 되고 그 물이 비었을 때만 이제 알려줘서 그 물을 관리 인원들이 채워주는 그런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사진들 여기와 여기 있는 이 6개의 대기질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실제 저기 성동구의 그 장안동 그 물센터 그쪽에 제가 설치를 했었는데요. 6개를 했던 이유는 저희 솔루션은 실시간으로 전기가 계속 꽂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6개를 제가
10분 간격으로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시험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면은 1시간 60분, 그러니까 10분 단위로 여기는 대기집 뭐 PM 미세먼지가 얼마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나마 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 이거는 10분 간격이 아니고 개당 5분 간격으로 하면은 더 촘촘히 이제 데이터 수집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 실증지의 그 전형적인 이제 보통 이렇게 위험한 지역들은 사방공사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저희가 한번 그때 담당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보여주셔서 봤는데 이 두 군데의 총 면적이 22,000제곱미터, 그러니까 헥타르로 하면 한 2헥타르, 100m 곱하기 200m 정도의 넓이인데 거기 두 군데 사방공사 예산이 거의 10억, 9억 5천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또 이건 제가 올 초까지만 해도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때까지도 진행을 못하고 계셨었는데 만약에 그런 지역에 위험은 하니까 여전히 위험은 하니까 저희 제품을 그때 저희가 과제로 이제 예를 들어 50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50개를 이 지역에 다 설치를 한다고 하면 개당 평균 440제곱미터, 그러니까 10m 곱하기 40m 넓이에 한 개씩 설치를 한다고 해도 판매로 했을 때는 5천만 원, 연간 이용료를 하면은 뭐 1,000만 원이 좀 안 되고, 그래서 이 큰 예산을 일시에 확보해서 할 때까지 방치하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그 사이에 모니터링을 하고 본 예산이 확보되면은 이 제품들은 또 다른 곳에 설치도 가능합니다라고 소개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일단 그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